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반갑습니다. 영재현TV의 전진홍 원장입니다. 네, 경기과학영재학교의 관찰 추천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세 번째부터는 우리가 다른 얘기 하지 말고요. 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에 대한 이 관찰 추천 전형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학생들을 갖다가 선발을 갖다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차근차근히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추천 관찰 전형. 이게 뭘까? 네, 관찰 추천 전형, 그 다음에 추천 관찰 전형. 네,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여기서 왜 이것을 하게 되어졌는지부터 우리가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경기과학영재학교가 왜 이런 관찰 추천 전형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분야의 학생들 10명을 모집할 계획을 세웠는가? 뭐 사실 한과형에 있는 장영실 전형스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한과형 장영실 전형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른 건 거기는 정보를 지금 뺐잖아요. 왜?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과목들에 다 융합적으로 녹아 들어가니까. 근데 경기과학영재학교에서 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분야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중학교 정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언어에 대한 선택을 갖다가 해 과제를 수행하는 것까지를 일단은 했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이 아니에요. 네, 정보 쪽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로지 할 수 있는 친구들, 수학, 과학 내가 못해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 하게 되어졌는지 사실 이거 뒤져보면요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이 경기과학영재학교에서는 언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자료는 베리타스 알파라고 하는 거기 사이트에서 제가 발췌한 자료입니다. 자, 일단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내년 입학 전형을 예측 가능하도록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왜냐면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요새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숙지해서 듣는 것보다는 학생들 스스로들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원에 와서 공부를 갖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사실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 시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보가 만약에 예측이 될 수 있는 정도까지 만약에 학생들에게 또는 학부모님들에게 건네진다면 어떨까요? 내가 해볼 만하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부가 정말 재밌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에 대한 이 부분의 기준을 정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안정적인 입시 체제를 조성하기 위한 것도 있다. 오늘이 이제 찍는 날짜가 이제 5월 2일인데요. 오늘 5월 2일 2시에 26년도, 28학년도에 대한 부분의 어떤 이제 입시 정책 기조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흐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 안정적인 입시 정책에 대한 체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사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렇게 낮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입시체제 조성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학교들의 기능화, 학교들이 어떤 한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정말 우리가 여기 오랫동안 봐왔지만 이런 게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영재학교는 가능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한과형에 있는 장영실 전형만 보더라도 그 부분에서 사교육스럽지 않은 친구들이 사실 선발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러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영재성 검사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문항을 설계, 그 다음에 개발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 스스로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영재성 검사의 어떤 문제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제 이런 디지털 우리가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문제들, 그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코딩 학원을 다녀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보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보려고 하는 친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영재현TV를 운영을 하면서 기억나는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의 이름은 장시성인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 방송을 보면 바로 자네야. 근데 우리 그 친구는요. 정말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어떻게라도 좀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고, 물론 영재학교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도움을 갖다 받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이 알아보시는 게 아니고요. 학생이 알아보고 학생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라도 이게 도움을 좀 주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장치성을 가지고 있는 그 중학교 1학년이었던가? 학년은 내가 까먹었어. 그 친구가 있다면 언제든지 요청해.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줄게. 이건 약속이야, 약속. 그렇다고 또 전국에 있는 모든 장치가 다 글을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물적 자원에 대한 활용인데요. 사실 경기과학영재학교는 이제 영재학교이기 때문에 실험실 자체가 일반 대학교 수준을 갖다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천문대하고 각종 첨단 기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 영재들이 과학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갖다가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등록금 안 들어가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학술 정보관 등이 있어서 정말 내가 찾아보고 싶은 것들,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 여기서 다 할 수가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다 우수하다는 것. 그리고 이 경기과학영재학교는 다른 영재학교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한과형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 그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약간 편함이 있다는 것. 그리고 편함이 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공부하는 방향에 대한 것을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집중하는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고요. 그래야 내가 보고 있는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한 단계 더 올려서 내 이상향을 향해 내가 갈 수 있는 이 발디딤, 버팀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그 점이 여기에 우리가 뛰어난 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천 관찰 전형이라고 하는 거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경기과학영재학교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지필평가가 우리 수학, 과학 없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교원 3인의 추천을 갖다 받아야 되는 점과 물론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받는다면 학교에 있는 정보교과 선생님에게 이 부분에 대한 추천서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를 더 받는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담임 선생님 빼고요. 저는 수학 선생님에게 받고 싶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정보 쪽에 대한 이 부분은 수학적인 어떤 사고 논리력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비판적인 부분의 어떤 이 사고력을 갖다 키우는 데 있어서 수학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자녀를 우리가 또는 우리 제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갖다가 잘 받을 수 있다면 수학 선생님 추천서 한 장은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학 담당관에 대한 어떤 면접과 관찰을 통해서 학생들을 파악을 하고요. 이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제를 비대면으로 수행하는 것을 갖다가 관찰한 다음에 대면할 수 있는 현장에서 학생들이 그것에 대한 구현을 똑같이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것. 그게 이 입학 담당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영재성 캠프에 대한 부분의 활동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영재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겠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추천인 면담에 대한 진행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다시 한번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25년 선발 이후에는 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분야 말고도 수학 분야 그리고 그 분야 이외에 과학 분야까지 확대 계획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25년도에 선발하는 이 경기과학영재학교의 관찰 추천 전형은 정말 이게 시험 모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10명 기준으로 해서 놓고 뽑는 거고 좋은 학생들이 뽑혀서 좋은 어떤 결과를 갖다 낳는다면 내년에는 분야를 갖다 확대하고 학생들의 인원수도 확대해 나가겠죠. 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거는 앞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이런 어떤 수학적인 부분,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지필평가에 대한 부분에 얽매여서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자기가 스스로 가고자 하는 영재학교의 이 개수가요,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영재학교가 지금에 있는 이 경기과학영재학교처럼 또는 한과영처럼 이 학생들이 이 어떤 대입으로 따지게 되면 정시형의 인재보다는 수시형의 인재를 갖다가 많이 뽑으려고 하는 추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얘는 학생 수가 줄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인성 파트이기 때문에 그 인성 파트에 대한 부분들 강조하는 부분에선 대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행에 대한 이 확장이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추천서 또는 자소서
네, 이 3박자가 고루고루 다 맞아야 되는데요. 일단 학생부와 추천서, 자소서를 학추자 이렇게 우리가 딱 이름을 갖다 붙일게요.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특기나 잠재력 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연계성 있게 제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갖다가 구성할 것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정보 딱 하나만 놓고 우리가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초점이 흐트러지거나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학생부나 추천서, 자소서의 경우는 학생을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 아까 탈락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1단계 전형에서는 서류 평가와 온라인 관찰 평가인데요. 주어진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지 그 해결 과정에 대한 부분의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2단계 전형에서는 영재성 검사 1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부분의 대면 관찰 평가를 갖다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이 대면 관찰 평가에 대한 부분이 훨씬 우리가 유리한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현장에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사실 2단계 전형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3단계 전형에서는 영재성 캠프를 갖다 진행을 하면서 인성과 열정,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주도성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유는 기숙사 생활도 해야 되지만 학생이 이 컴퓨터를 갖다 다루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다루게 되어지면 본인이 올곧게 그것에 매달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어떤 주변에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안 쓰게끔 되어져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문제가 뭐냐? 단절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떤 학생들과 교우들과 또는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과 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갖다가 하게 되어지면서 자기 스스로의 역량치를 우리가 밝히고 그 역량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자기주도적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재성 캠프에서 이런 부분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자, 전형에 대한 요약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해보게 되어지면 일단은 1단계 전형에서는 학생 생활 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 다음에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역량평가와 정보교과 역량평가를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전형에서는 영재성 검사 1과 그 다음에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역량평가, 정보교과 역량평가를 현장, 그 시험을 보는 현장에서 직접 체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3단계 전형에서는 영재성 캠프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평가를 받는 방식은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5학년도 경기과학영재학교의 추천관찰 전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전형이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단계적으로 살펴봤는데 이제 그 내용적인 부분에 우리가 그 속을 한번 이렇게 열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속 열어보는 거는 4화에서 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고요. 4화에서 또 뵙겠습니다.